네, 아유 뒤에 뭐라고 한 거예요? 뭐 엄청 빨리 뭘 얘기를 하네. 네, 그 주요 내용들 정리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봐야죠. 그러시죠. 네, 주말 사이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는 그냥 미국 땅 창당한다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결과에서 일단 제 예상대로 250달러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투자라는 게 꼭 저 오르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사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월가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네. 우려의 매도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뉴스 잠깐 언급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네. 근데 지난 한 주 먼저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미국은 목요일 반장 금요일 날 휴장이어서 3.5일 열렸어요. 그때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우가 2.3, 나스닥 1.6, S&P 500이 1.7% 올라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있었는데 감세 법안이 상하원 통과했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내부 정책, 국내 정책이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부분하고 유동성 기대가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7월 금리 인하 기대는 지금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그 주간으로 화면 보시면 주간의 그 상승률 일주일간 3.5일이지만 주간 상승률 보면 애플이 6.2%고요. 페덱스가 5.3%, 포드가 9.3%, GM이 6.4%, 캐터필러 3.4%, 다운송 지수가 3.5%, 골드만삭스 4.7%, JP모건 3.1%예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5%, 엔비디아가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이거 하나하나 읽어드리냐면 네. 기존의 M7이라고 얘기했던 또는 M5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불러드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자동차주, 경기 관련주, 은행주 이런 게 강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변화가 좀 생겼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는 빅테크나 또는 반도체 이슈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의 경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일봉 S&P 500의 일봉으로 신고 지수를 내면서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봉입니다. 신고 지수 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2, 3주 올라요. 그래서 지금 2주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뭐 이 탄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지금 관세 유예 마지막 주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05% 하락, 코스닥 0.74% 하락. 이 얘기는 뭐냐면 6주 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비교적 이제 그 폭은 크지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매물을 맞고 내려온 겁니다. 우리 시장이 5월 말부터 4주 연속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5주차의 고점에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양봉은 났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 횡선이 3.100포인트예요. 3.100포인트를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그 전주에 한번 찍었다가 매물 맞고 내려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다가 매물 맞고 내려왔고 세 번째 갔다가 매물 맞고 내려오고 네 번째 가서는 크게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3.100포인트 위에서 매물을 맞는구나. 외국인 기관이 매물이 있구나라는 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 번째까지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강한 매물이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주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주차까지 올랐는데 5주차의 윗꼬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도 역시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후에 위에서 윗꼬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매물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격 매수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까지 우리 시장은 좀 와 있고요.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은 뭐 여전히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조정 후에 더 가느냐 아니면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약 897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기관들이 매수로 잡혀 있죠. 1.1조. 근데 보시면 금융투자가 1.5조 매수했고요.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거래가 많기 때문에 얘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종목은 액티브의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물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냈었나요? 오후에 목요일. 근데 금요일 날 곧바로 매물이 나왔는데 네. 이게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지주사들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국회 통과되면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지주사를 비롯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세론이라고 봐야 되느냐? 뭐 의견들은 또 보고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세론에 대해서 뭐 그동안의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매물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정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 안에 시장에서 많이 좀 기대했거나 바랐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집중투표제 그리고 배당에 관련 분리과세 이런 네. 내용들이 이번에 없어요. 이번에 통과된 거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이사회 충실 의무나 뭐 네. 3% 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은 좀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쭉 나열이 돼 있었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다 한다고 해놓고 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못 요번에 통과 안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날 보시면 플러스 0.19%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관 매물이 하루 종일 나오면서 2%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주 내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지금 조금 음향상 뭐 약간 잡음 같은 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기계적인 문제로 네. 그거는 바로 지금 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은 관세 유예 기간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막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는 계속 볼 때마다 핸드폰 열 때마다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요번에 뭐 이미 뭐 관세율을 각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예를 줄 건지 네. 관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시장은 이것을 이제 불확실성의 부각으로 좀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신고일수 났는데 해외 투자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학개미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중국, 뭐 일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의 개인 투자들도. 개인 투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24년 12월에 240억 달러가 한 달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50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6월에 가서 빠졌는데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TF에 해외에 거주한 그러니까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ETF 시장의 ETF를 얼마나 샀냐라는 그러니까 유입 유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2월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연초에 시장이 좀 약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신고일수 났지 않습니까? 네. 다시 끌어올리면서. 근데 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급은 실제로 글로벌 해외 펀드들에서는 일부 나갔어요. 네. 나가서 그래서 유럽 시장이 끌어올라가고 다른 쪽이 올라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비워놨더니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막 들어왔어요. 그쪽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지수가 신호지수 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빠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요번에 매도 기회로 좀 삼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자금도 좀 유출되는 부분이 있고 했는데 뭐 시장은 여전히 견주하지 않습니까? 견주한 게 아니고 뭐 신고가잖아요. 네. 네, 그것은 뭐 지난주에도 내내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지금 감세 효과와 은행 규제 완화 효과 그리고 금리 기대가 기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특별한 뉴스가 없이도 갔고
네. 특별한 뉴스가 없이도 좀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는 여하튼간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요 그게 제일 부분이 중요하겠군요. 중요하게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로 만약에 그냥 서한 보내면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시장에 섹터별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꽤- 같고요. 시장도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영향을 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제 개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네. 종목이 상당히 지난주에 특이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걱정했던 게 즉 우려했던 게 좀 현실화되는 부분이 지난 주말에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란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4.1% 올랐거든요. SK하이닉스가 4.75% 하락했어요. 얘들 둘의 차트는 거꾸로 반대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네. 빠졌다가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SK하이닉스예요. 신고가 낸 다음에 음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맨날 조방호만 얘기했지만 요번에 시장을 끌어올린 주역 중에 SK하이닉스예요. 시총도 높고 네. SK하이닉스가 주도주예요 요번에. 이 종목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주사들 있잖아요. 지주사들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SK 고점이 플러스 22%였는데 종가 마이너스 0.51로 끝났어요. 다 되돌렸네요. 23% 빠진 겁니다. 한화는요. 고점이 플러스 20%인데 마이너스 11%로 끝났어요. 아. 30%가 빠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이 9.7%였는데 마이너스 8.8%로 저다 끝났어요. 주간 고점 말씀하시는 거죠? 주간이에요. 주간. 어. 주간 하루가 아니고 네. 주간입니다. 왜 이렇게만 가져왔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조방원의 대표 종목이에요. 지주사 대표 종목들 그리고 조방원의 대표 종목이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에어로 네. 12.4% 빠졌고 ST 한국조선 15.6% 빠졌거든요.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SK거든요. 이거 좀 흐린데 잘 보이십니까? 여기 윗꼬리 이게 여기 이게 지난주에요. 한 주예요. 아.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네. 이게 주봉도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거래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한화네요, 한화. 그러니까 SK 아, 얘는 SK. 한화. 얘는 한화예요. 하나는 저 위에 11만 3,500원이 고점이어서 지난주에요. 8만 4천원에 끝났습니다. 월요일에 사셨던 분은 마이너스네요. 이 고점에서 그냥 만약에 샀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조방원 얘기하는 이거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제가 왜 시황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음봉이 작거나 양봉이 작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크게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건 변화가 생긴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SD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보시면 거래도 있고 음봉이 이렇게 크죠. 네. 이게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요거는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스럽다. 제가 이걸 2주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이 얘기를. 이게 질문이 제일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서들을 보면은 반반이더라. 네. 바뀐다 안 바뀐다. 아니면은 세론이 있다. 근데 이번 세론에 사야 된다? 아니면 지켜보자. 의견들이 다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얘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얘들이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의 문제입니다. 내가 비중을 이 차익실현 좀 하고 현금을 두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네. 이런 이제 비중의 문제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연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분위기 좋았다가 분위기가 지난 주말 돼서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요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뉴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이거 보세요. 코스피의 월봉이거든요. 기간 조정은 여기서 이 밑으로 좀 빠져 3,000포인트 밑으로 빠져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간에 보면은
2,650포인트 위에서 3,100포인트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850포인트 정도 위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 하고요. 네. 그리고 얘가 이 밑으로 2,800포인트 정도까지 빠져버리면 이거를 지수의 조정이라고 해요. 지수의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얼마나 될 거냐, 지수의 조정이 얼마나 될 거냐, 요게 그 다음에 목표치 얼마나 갈 거냐는 결정짓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하고 뭐 한 1, 2주 정도는 그런 걸 좀 확인하면서, 그리고 내가 보유 종목의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또 늘렸다, 이렇게 좀 스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고로 가는 상황은 조금 지나왔어요 지금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 못 팔았다, 아니면 아예 고점이든 뭐 밀리든 간에 나는 이번에 끝까지 가보겠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판단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실적 시즌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번 2분기에 환율이 떨어졌어요. 네. 즉 원화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단에 불리하게 됐죠. 그렇죠. 이익단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요 수출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요번에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유한타 증권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뭐 글자를 많이 못 쓰니까 네. 7월에 2,900에서 3,200포인트의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되게 크죠. 거의 300포인트니까. 네네. 굉장히 크죠. 10%. 보통 네.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한 달에.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요만큼 조정 보일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댓글이 좀 많이 난리가 났네요. 아, 왜요? 야, 소리 좀 잘 좀 체크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냐. 예. 방구 소리가 이렇게 쭉 들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뭔 소리가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 난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좀 해봤는데, 웃음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길래 그래요? 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좀 해. 예,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사님. 네네. 잠깐 소리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 이게 아마 뭐 지수 빠지는 소리 아니냐 그러시는데, 여튼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예. 이사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장비 관리 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정도 뭐 지금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는 건 이제 네네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지금부터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뭐 핸드폰 볼 때마다 이게 뉴스가 바뀐다라는 내용이 요겁니다. 관세 관련된 뉴스요. 네. 지난주 후반까지 있었던 말에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70개국의 개별 협상보다 단일 관세로 통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5일부터 순차적으로 10개국 단위로 해서 20에서 30%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주말에도 나온 내용은 베트남과 맺은 무역협정과 같은 몇 건을 예외적으로 진행하되 대부분의 국가는 간단하고 명확한 관세율을 그냥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무역서안에 서명을 했고, 그래서 7일에 각국에 발송할 거다. 이게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저녁이잖아요. 네. 발송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 방금에 또 이렇게 좀 오전에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4월에 있었던 제부가 될 거다.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왜 하필 뭐 8월 1일로 또 바뀐 거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관세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지난번 4월 달처럼 해놓고 여태까지 진행을 조금 했잖아요. 네. 또 해놓고 그다음 8월 1일부터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또 좀 한 3주 있잖아요. 네. 3주 동안 박차를 가면서 이게 좀 빨리 하자 이런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막 이게 밀어붙이면 시장은 이제 막 도의지로 작용을 할 거고, 네. 도의지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근데 그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도 물러설 거야, 이번에도 요요될 거야,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보도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왜 이렇게 언짢게 해 자꾸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네, 트럼프 후퇴할 거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워딩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후퇴하고 싶어도 못하죠. 느껴지죠.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강한 어조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텐 장관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 좀 줄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유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지금은 8월 1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해놓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주는, 막 이렇게 좀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노이즈잖아요. 노이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동폭이 이만큼이라면 네네. 두 번째 발생하면 변동폭은 좀 줄어들고 맞습니다. 이렇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건은 예. 첫 번째 변동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 자체가 다르니까. 아니, 첫 번째 있었던 거하고 이번에는 훨씬 더 작겠죠. 4월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작겠죠. 이번에 네네. 변동폭은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또 있어요. 네. 항상 이 주식상은 똑같은 점은 없어요. 뭐냐? 지수가 신고 지수예요. 아, 지수가 신고 지수예요. 네. 지수가 신고지수잖아. 지수가 많이 올라 있으면 이게 이 변동폭이 더 커져요. 지수가 많이 올라 있으면 아, 그렇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실망스러운 뭐 그러니까 기대했다 기대가 아니면 실망하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보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변동이 왜냐하면 한번 경험한 거는 네. 더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 네. 뭐 침몰한다. 뭐 이런 워딩을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워딩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정도 이번 주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은 지금 뭐 제일 시끄러운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선언했다는 부분 그냥 짧게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거요. X 계정에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 의회 상하원에서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수준의 의석 확보가 목표이다. 그럼으로써 미국 정치 구도의 새로운 세력으로 구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기가 띄어쓰기를 제가 자리가 없어서 못 썼는데 월가 여기서부터 이제 월가입니다. 그동안에 머스크 신당 창당 설립 계획은 꽤 있었답니다. 얘기들도 많았고. 근데 이건 실무적이보다는 개념적 수준으로 계속 워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네. 테슬라의 아랫 방향으로 베팅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걱정스럽긴 좀 하죠. 근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꼭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꼭 나서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건 들지만 아무튼 내용은 맞는 얘기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한두 석 차이로 대니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당을 우리 만들자. 근데 의외로 또 설문을 했더니 엄청 많이 호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당장은 일단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전망치 있잖아요. 네. GDP 전망치가 예전에 뭐 1.5, 1.2 이러다가 1% 이하로 올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해외 IB 8곳의 평균이 0.8%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작년 2월 이후에 계속 떨어진 겁니다. 계속. 1년 넘게 계속 하향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큼 했냐? 0.1%포인트. 그래도 0.8에서 0.9. 그래도, 예, 말씀대로. 그래도 올린 거예요.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1년 5개월 만에 처음 올렸습니다. 바클레이즈가 1.0에서 1.1%로 BOA가 0.8에서 1.0, UBS가 1.0에서 1.2%뭐 이런 정도로 약간씩 올렸고요. 올린 이유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안정성, 재정 확장 등을 기대한다. 우려는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월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정부의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걸 이제 반영을 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계속 하향하다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정도인데 참고로
OECD에서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거 지금 잠재 성장률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건요. 네. 그런데 여기 밑에 제가 참고로 써놓은 이유는요. 미국이 2.1%예요. 근데 우리 1.9%예요. 캐나다 1.7%. 꽤들 그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흥국계 이머징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고 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닝을 얼마나 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통과되고 나서 시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목들이 막 그냥 투매성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도 발생이 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아시아 경제 제목을 제가 오늘 그 썸네일로 보내드렸는데 제 의견이 아니고 제목이에요. 상법 개정 통과가 시장 계룡 소멸이냐 아니면 오천피의 신호탄이냐. 네. 근데 요 내용들 전부 다 보면은 다수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컨센은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상당히 된 상태라서 새로운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빠진 거죠. 근데 관련 수혜주들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데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요번에 상법 개정이 됐는데 그 외에 배당소득세, 상속세, 자산소각 정책 등이 후속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이것으로 세론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하면 매수 기회로 되지 않겠냐라는 전체적인 의견들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 기대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섹터를 순서대로 봤더니 대형 지주사, 은행, 증권, 자사주 많은 기업, 우선주 이런 순서였더라. 왜냐면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또 이런 순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는 상법 개정을 소멸할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이 업계에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곧바로 될 거냐 아니면 천천히 갈 거냐 아니면 천천히가 혹시 이만큼 올라오고 6개월 쉬었다가 내년에 가는 거냐 이러면 또 볼 아프지 않습니까? 네. 이것의 속도와 그러니까 조정의 폭과 속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 그래서 이제 이걸 잠깐 요 노수도 가져왔는데 민주당의 오스피 5천 특위가 있잖아요. 네. 상법 개정안 통과 후에 한국 증시 체질의 변경에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 처음에 하기 전부터 저도 계속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게 느려지면은 아마 이게 뜸해지거나 관심이 없어지면 시장은 곧바로 실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후속이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바로 나와야 된다고 뭐 지난주에 상법 개정했는데 뭐 오늘 내일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적어도 뭐 2주에 한 달에 뭐 네. 이러면서 진행이 계속 되는 걸 보면서 시장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긴 했는데요. 보세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맞았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떨어지는 걸 저가 매수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답 아닙니까? 후속 조치 나오는 걸 보고 매수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좀 애매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매한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런 증권 관련된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질문했는데 어떤 섹터가 좋아요 그러는데 막 쭉쭉쭉 부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그냥 딱 찝어주길 좋아하시는 성향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자기 의견들을 보통 이렇게 많이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은 이제 후속 보완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나오느냐의 기준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도 하나만 하는 소리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실전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봉으로 꺾이지 않아요. 주가가 외봉으로 꺾이지 않는다고요. 꺾일 때도 뭔지 아시죠? 하나만 해요. 외봉으로 꺾이지 않아요. 쌍봉 수리봉 가요? 네, 뭐 쓰리봉 갈 때도 있죠. 보통은 쌍봉을 가요. 쌍봉으로. 정고점을 가느냐 못 가냐의 문제인 거지. 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따라서 다르고, 네. 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낙폭이 이번에 맞게 크게 나타난다면은 거기에 또 두려움에 파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쌍봉의 흐름을 확인하고 하려는 게 원래 트레이딩에서 맞는 방법이에요. 트레이딩에서 맞는 방법이고요. 사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가에서 내가 사려고 해서 분할 매수했다. 네. 그래서 쌍봉을 맞으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정고점을 돌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길어져요. 이게 조정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런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5월 말부터 6주간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그 6주간은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정신 세계는 이대로 곧바로 3,500 넘어서 3,000, 4,000 넘어서 5,000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뭐랄까요? 바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이 그렇게 뭐 밑에서부터 이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6주간 그렇게 바쁘게 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는 데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걸로 그제를 왔다 치더라도 네.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쉬었다가 하는 게 맞아요.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쉬었다가 하는 거를 보면 뭐 3일 쉬었다 가거나 뭐 일주일 쉬었다 가거나 이렇게 너무 급히 생각하지 말자. 위쪽으로 가는 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더 위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네. 하나만 하는 소리 뉴스망에서 전해드리는 것보다도 할 거라고 보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라는 게 지금의 우리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한방발 주거. 그것도 하나 나온 게 네. 관점이 3가지 관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재밌어갖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7월 4일날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데일리의 보고서 뉴스는 어떻게 나왔냐면 조선업 호황 전문화 6월 선박 발주 81% 급감. 네. 이 숫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제목이 다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6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 동월 대비 81% 줄었고 전월 대비 44%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준은 전년비 전체는 54%, 중국은 65% 줄고 한국은 33%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50척에 53%로 1위, 한국은 18척에 41% 2위. 그러면서 조선업의 발주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이제 전문화 이렇게 제목을 했거든요. 이 똑같은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뉴데일리 경제에서는 K조선 6월 척단 수주량 중국의 2배 이상 고부가 가치 선박만 골라서 수주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요. 중국은 50척으로 53%고 한국은 18척으로 41%예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비중 자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부가치 선박만 골라서 수주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뉴스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포스트는 K조선 1월부터 6월까지 글로벌 수주 점유율 중국은 16% 감소한 52%인데 한국은 8% 감소한 22%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상반기 누적 수주는 전년비 전체가 54% 줄었잖아요. 네. 중국은 65% 줄고 우리는 33% 줄었어.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중국보다 덜 줄었거나 오히려 증가했어. 이게 점유율 얘기하는 거야. 맨 마지막은요. 네. 그래서 똑같은 자료 하나를 갖고 야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도를 하지? 그래서 되게 이게 보면서 야 이게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그쵸. 거죠. 그래서 3가지 다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삼성전자 보고서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첫 타이틀 보면서 되게 저는 놀랐는데 국내에서 원래 컨센서스는 막 7조 이런 얘기하다가 요즘에 6조 원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6조 원대 초반. 근데 골드만삭스는 5.5조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HBM 초라 감소, 파운드리 적자 확대, 환율 하락.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 하락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요 위에는 되게 깜짝 놀라게 되게 안 좋은 뉴스를 적어놓고 뒤에는 긍정적입니다. 이번 실적은 컨센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 네. HBM 기대치가 이미 낮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진전이 있어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야. 이런 표현을 쓰고요. 내년에는 HBM3와 HBM4 모두 주요 고객에 공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기에 일반 D램도 2027년까지 매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DDR5 가격 강세가 확산기에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D 부분은 적자가 확대되고 전망치도 적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적자가 이만큼 돼가지고 그렇지만 이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반영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못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보다는 위쪽을 좀 더 바라보고 있다. 이 보고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개념을 가장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고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거 잘 참고 한번. 근데 나 골드만삭스는 영이지. 저는 신뢰가 떨어졌어요, 사실. 네, 골드만 건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믿고 걸음이다. 골드만은 저는 아닌 것 같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막 내놓더라고. 그리고 같은 회사인데도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서도 막 나와요, 여기는. 골드만은 미국에서도 내고 또 홍콩에서 막 내잖아요. 네네. 네, 네. 두 개가 또 달라. 그래놓고 나중에 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니 두 개가 다른 걸 내놓고는 자기네가 뭐 맞았다. 둘중 하나는 맞겠죠. 둘 중 하나 맞겠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면 돼. 그냥 골드만은 저는 믿고 걸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요즘 많이 투자들 하실 텐데 그럴 때 정말 편한 게 바로 하나은행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은행에서 증권 앱에 송금하고 또 송금한 거 환전하고 뭐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게 쭉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아예 그냥 100% 환율 우대도 받으면서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만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증권 앱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그냥 은행 어플에서 입금하고 바로 이거 연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아마 초심자도 또 능력자들도 편하게 해외 투자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하나은행 앱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방송 중에 우리 이사님 소중한 말씀해 주시는데 방구 소리. 예, 방구 소리. 하필 여러 소리 가운데 방구 소리가 들어가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